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발도 않으면서 저는 평발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평발의 표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평발입니다. 평발은 아치가 없습니다. 아치가 없이 이렇게 다 꽉 다 막혀져 있는 형태가 평발이시고, 이 발에서 우리가 발에서 이 아치가 높다 낮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아치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보실까요? 손바닥 아프죠? 근데 손바닥을 오므려서 한번 쳐보실까요? 이게 우리 발의 역할입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을 발에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 자기 공명 현상이라는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해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우리 몸에서 덜 받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런 평발들은 이런 아치가 없기 때문에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내 뇌까지 직선 상태로 이렇게 가시게 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쉽게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평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양쪽이 동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푸스켓 찍으면 평발 만날 일 그지 없습니다. 그냥 평발은 한 우리나라 사람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평발 만날 일 그렇게 없지만, 자기가 평발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평발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발은 양쪽이 다 딛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발이 다 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50대 50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이분은 몹시 힘드신 분이십니다. 자, 봤을 때 57.43%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를 딱 열어놓자마자 뒤꿈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뒤꿈치는 아까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골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분은 골반이 아프시겠죠. 자, 제가 이 김일순이라고 이름까지 적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을 신고 5분 뒤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생겼죠? 네, 생겼는데 절대로 안 믿습니다. 당신이 이거 걸으라고 했으니까, 뒤꿈치에 힘주고 걸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셨길래 절대로 떨지 마십시오. 고객님이 신고 온 그 신발로 그러면 5분 동안 뒤꿈치에 힘 주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안 나타나요.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바뀌셨죠. 자, 이제 제가 비교 데이터를 들어가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어떤 신발을 가지고 오셔도 이 비교 데이터에서 넘어갈 수 있는 신발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60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왔건 1000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신발을 신었고 진짜 좋은 신발이라면 이미 몸은 교정이 돼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 신발을 신고 나서 또다시 그분이 신고 오신 신발로 5분 뒤 착화 테스트를 하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어떤 기능성 신발들이 왔다. 특히 요새 진짜 많이 신고 있는 신발들이 있잖아요. 뭐 보트형의 신발들이라든가 이런 신발들을 신고 오신 분들, 이렇게 테스트를 나를 위해서 좀 해봐 주십시오. 고객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겠죠. 아, 그래, 진짜 이 신발은 좋은 신발이야 라고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배진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나의 이 데이터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됐으면 믿으실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을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병원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거 약국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는 신발, 병원에서 처방하는 건 우리가 예전에 신고 버린 교정구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대중화되고 의사들한테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걸 뜻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은 해주지만 의사들의 그 화이트 컬러의 그 본색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아픈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지 아픈 걸 치료해주는 사람한테 가봤자 시작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따뜻한 대화를 하면 저는 되겠죠. 근데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푸스캠 보는 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비교 데이터로 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웹매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화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저희 그 이영수 집사님이 웹매장에서 신발까지 같이 클릭해서 고객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고객님들이 이런 발이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 무슨 신발을 신고 저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분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시고 체험 사례까지 이렇게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한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발이 이런 발입니다. 까치발이고 요족입니다. 자, 네? 장현주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발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근데 자, 우리가 봤을 때 참 컴퓨터 자, 이런 발들 그 독도 4개인 발들이 이것도 발이에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반 이상은 이런 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발들을 가지신 분이면 이 부분은 어디가 없어요? 허리가 없으시죠. 허리가 없으시죠. 허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 골반이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지하고 있는 이 허리의 근력이 없기 때문에 지지가 안 되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바로바로 받는 이 엉덩이 쪽이 틀어지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이 여자분들이 내가 아이를 낳아서 골반이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새 제왕절개 많이 합니다. 밑으로 힘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골반이 틀어질까요? 그거는 내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골반이 틀어진 게 아니라 10개월 동안 이렇게 쭉 대고 있다가 이렇게 허리 근력이 없기 때문에 잡아주는 허리 근력이 없기 때문에 원상 복구 되는 동안까지 이게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 이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 작가 사모 얘기로 이렇게 잠깐 넘어가시자면 자, 10개월 동안 이렇게 했을 때 그 골반이 돌아오는 시기는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내가 10개월 동안 이렇게 줬으면 그 힘을 받는 그 기간이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데 문제는 임신했을 때는 없었는데 그 출산하고 나서 생긴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보면 내가 왼쪽이 편하면 왼쪽으로만 앉고 오른쪽으로 편하면 오른쪽으로만 앉게 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골반이 이렇게 해서 제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골반이 제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제자리를 못 잡게 되고 처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들면 돌아가시게 회전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전축의 이런 것들을 잘 잡는 분들이 내가 임신하고 출산해도 전혀 멀쩡하신 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쪽에 있는 허리 근력들이 제대로 잘 잡아주신 분들이고 그런 게 없는 이런 분들은 출산을 하지 않아도 회전이 잘 되지만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더 많이 심해지시게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쭉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발 이 푸스캔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좌우의 모양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살짝 치우치셨네요.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셨네요. 하고 그냥 싹 넘어가면 되지만 고객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2 쪽은 어떻게 됐어요? 이 목 쪽이 틀리시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엄지발가락은 찍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찍혔을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찍히지 않는다는 건 이쪽에 있는 근력들이 다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신 이유도 목과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오셨다는데, 이 목과 어깨 통증이 왜 심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중력을 받아서 누르는데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나는 평행기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모양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힘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어깨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양쪽의 모양이 동일하면 어깨 통증 별로 안 느껴요. 근데 양쪽에 있는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은 젊으세요. 30살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어깨 통증에서 끝나는 겁니다. 허리 통증까지는 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골반의 모양이 좀 틀리시죠. 그러니까 잡으시는 분이 살짝 있으시기는 하지만 허리는 안 아프신 분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 허리 아프겠다 하는데요. 좌우 균형이 좋으신 분들은 허리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골반이 조금 당기신다든가 어깨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해서 허리가 좋으신 게 아니라 허리의 근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허리가 애초에 약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반사구는 장입니다. 장. 그러면 이분이 설사를 하는지 변비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장이 약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이 약한 증상은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연동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장이 뻣뻣하게 굳어있을 수도 있어서 변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증상까지 내가 이분은 설사로 맞출까 변비로 맞출까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장이 약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시게 되고, 또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 여기는 어디가 되겠어요? 폐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안 찍혔죠. 그러면 굳이 폐는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두 개인 장기가 두 개가 동시에 찍히지 않으면 그냥 좀 기관지가 약하신가 봐요. 이걸로 그냥 쑥 흘러서 넘기면 이분이 저는 늘 기관지가 약해요 라고 했으면 이렇게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 없다 그러면 나도 별 반응 없이 지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까맣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 까맣게 지금 양쪽 찍히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신장일 수도 있고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자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신장이 붓기 때문에 자궁을 누르시게 되고, 또 자궁이 또 커지신 분들은 신장을 누르시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대부분 좀 이렇게 생기셨다 그러시면 이런 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활동하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부지런하시지만 대신에 금방 지칩니다. 집에 오면 거의 알아눕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어머님이다 그러면 일하다 죽는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자기 실속은 별로 차리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남의 집 김장 다 해주다가 우리 집 김장 못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고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얼굴에 다 써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바깥에서만 부지런하시다는 것과, 또 가정주부면 내 일에서 너무 부지런을 떨기 때문에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시고, 이제 자, 이렇게 봤을 때 8월 3일날 신발 신으신 거, 그 다음에 9월 24일날 차카 테스트였을 때 신발을 신으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엄지발가락 다 붙으시고 허리 근력 다 생겨나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시면 내가 제일 먼저 고질병으로 아팠던 어깨가 안 아프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 좋아지시게 되고,
다음에 이제 이 발 사이즈들이 조금씩 바뀌시게 되는 거죠. 네. 이분의 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시는데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좀 차이가 나시죠. 이분은 조금 더 많이 신으셔야지 발 사이즈가 동일해지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것도 발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도 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보시면 발 길이가 247, 250, 볼 사이즈 244, 248 거의 거구의 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지킨다는 건 내가 그만큼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자, 보시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작은 그림으로 보시죠. 자, 보시면 이쪽에 있는 부분 그 목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쪽 양쪽 다 전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허리 근력 없으시고 뒤쪽에 거의 76%로 쏠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근력 자체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왼쪽은 거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거의 안 지키고 있다는 건 내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우울증이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고객님한테 상처받으십니다. 그 때문에 그냥 되게 좀 무기력하시죠? 되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좀 마음에 누가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내가 배운 그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꼭 내 머릿속에 필터 하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가로로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20살이지만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혀주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간, 여기 양쪽 두 개에 까맣게 이렇게 다 찍혀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간하고 신장 방광이 그 해독하는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약재들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과 신장 방광에 이렇게 까맣게 좀 찍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시게 되면 간하고 신장 방광이 이렇게 찍혔을 때 건강식품 좀 많이 드시나 봐요 했을 때 나는 건강식품 하나도 안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딱 보면 뭐 사슴피를 드시고 계신다든가 산삼을 매일 드시고 계신다든가 홍삼을 물처럼 드시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한 2주 정도는 그게 아무리 좋으시더라도 좀 끊어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자기가 좀 쉴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과 방광, 신장 방광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딱 찍혀 있다 그러면 드시고 있는 약들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좀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요새 굉장히 많이 먹고 있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신장이 이렇게 구물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노폐물들 이렇게 이런 것들 좀 빼버리고 영양소는 건져 올리고 이런 그물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타민C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비타민C밖에 안 먹어요 했는데 이렇게 딱 찍혔다 그러면 그 비타민C도 2주 정도는 좀 쉬어주시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자,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하늘색 선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에만 이렇게 딱 돼 있고 이 안에 노란색 모양의 약간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떼 있거나 별처럼 이렇게 콕 찍혀 있는 경우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질환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쑥 다 이어져 있다. 이분은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스캔 찍을 때 일부러 엄지발가락에 힘 주시고 이렇게 찍으시더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많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찍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찍혔을 때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머리 쓰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찍혔다는 건 내가 머리 쪽에서 심장 쪽에서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굉장히 활동력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지 하고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0살짜리 여자아이가 갑상선 암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해지면서 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도 좀 감사를 드렸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간이 8월 16일에서 9월 3일입니다. 불과 2주 정도도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발 사이즈가 47, 50, 43, 48 볼 사이즈가 좀 틀리시죠. 근데 이 2주 뒤에 보시면 50, 51, 45, 45로 볼 사이즈 발길이 거의 유사해지셨습니다. 자, 우리가 올 때마다 발 사이즈 재고 막 이러면 저번에 쟀는데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데이터화 시키고 나면 진짜로 바뀌는구나를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재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많이 재시다 보면 내 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쪽이 거의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만성 두통에 시달리시거나 좀 족저근막염이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십니다. 이제 질환별로 가시자면 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질환은 좀 안 가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분도 이런 발전. 그러니까 지금 세 케이스 보셨는데 세 케이스 다 이런 요족의 형태십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증상 때문에 오셨냐면 이렇게 골반이 삐뚤어지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골반만 삐뚤어지신 게 아니라 하악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악 치료를 받는데 1년에 3개월 받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하악 치료가 그 연대 세브란스 외에는 하는 것도 없다. 이분이 이때 오셨을 때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손상이 더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악이 삐뚤어졌을 때 교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신발 신고 나서 9월 3일 날 오셨을 때 이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지금 하악 치료를 받은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무리 허리만 만져도 이게 낫지 않는 게 카이로프라틱이든 추나요법이든 어떤 요법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받을 땐 누워서 받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쭉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걸으면 다시 중력을 받거든요. 내 발로 걸으면서 내가 약해진 쪽으로 다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근데 밑에서부터 이걸 잡아서 올려드리고 전체적인 근력 자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하악 쪽이 이렇게 내려간 부분들이 잡아지시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저희한테 3천만 원을 주셨느냐? 안 주십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각 증상들이 생기시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에서 봤을 때 골반에 문제 전혀 없는 걸로 나오시죠. 근데 신발을 신고 나서 위부터 잡으니까 골반 완전히 틀어지신 걸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하악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이 틀어진 것 때문에 하악이 틀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주학과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좀 차이를 해서 보신다면 현대의학은 이겁니다. 현미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보는 사람은 눈만 보고, 코 보는 사람은 코만 보고, 입 보는 사람은 입만 보기 때문에 이 입 보는 사람이 골반이 틀어져서 이 입이 틀어졌다는 건 알아도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의학에서는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한의학을 이 공부까지 다 하다 보면 3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의학 쪽에서도 이거를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의료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이 그 대체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내가 이거를 썰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공개적으로 돈을 받으면 그거는
그 무단 시술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대신에 이런 푸스캔을 들고 갔다. 나 푸스캔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푸스캔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여기에 보시면 카이로프라틱이라든가 이런 시술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신발을 신고 나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번 보시면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좀 까만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저혈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혈압점이 이렇게 찍힌다면 저혈압인지 고혈압인지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상인 결장이든 하인 결장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혈압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혈압인지 고혈압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저혈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혈압일 때도 찍히고 고혈압일 때도 찍히다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상적인 혈압은 80에서 120이 나왔을 때 정상적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저혈압이었는데 지금은 정상혈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찍히십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가 60에 90으로 쭉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서는 정상적인 혈압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혈압일지언정 내 몸은 그게 정상인데 내가 80에서 120으로 돼버린 건 내 몸에서 느끼는 건 고혈압이라는 거죠. 내가 현대의학의 수치로는 정상이지만 내 몸에서 느끼는 거는 그건 고혈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찍혔어요. 혈압점이 찍히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 수치, 정확하게 나오는 그 수치가 정상이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어떤 케이스냐면 아픈 데는 엄청 많은데 병원에 가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병원 가. 병원 갔다 왔어. 뭐래? 아픈데 어때? 정상이래. 봐! 네가 사는 게 편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수치가 현대의학에 나오는 수치지 내 몸에서 나타나는 수치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좀 뭐랄까 위로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생활의 공감을 별로 못 받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얘기 좀 병원에 갔는데 이 정상인데 내 몸은 항상 피곤하고 힘드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리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픈 것들, 내가 힘든 것들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시죠. 자, 이제 겨우 이런 분 한 분 오셨습니다. 자, 보시면 위는 크고 아래는 작으시죠. 자, 발 사이즈를 보시면 56, 50, 69, 68 볼 사이즈는 동일하신데 발은 작으시죠. 자, 그러시면 여기서 딱 나타나는 것 골반이 틀어졌다는 걸 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에서 느껴지는 게 발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2, 3mm 편차 나지 않나요?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도 다 2, 3mm 편차는 났지만 이 사이즈들이 동일해지시고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발이 생기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내려가시면 발이 길어지시게 되겠죠. 이렇게 좀 발이 길어지시게 되는 거고 제가 그때 뭐 화를 내셨다는 그분은 여자분이 250 오셨는데 260까지 되신 거예요. 더 길어지시면 안 돼요. 저희가 감당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했는데 제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화를 낸 것처럼 했다는 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 제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안타까워한다는 거. 늘 인지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봤을 때는 전혀 좀 양쪽의 모양이 틀렸을 뿐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트이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오른쪽 골반에 문제가 생기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보시면 뒤쪽에 거의 65%, 70%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향해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앞쪽이 크신 분들은 사업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 안 해보는 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쫄딱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셔야지 속이 풀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분들은 이 뒤에 있는 것, 이 뒤는 나의 뒤꿈치가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양훈 씨 아버님께 뒤에 있는 가족들 엄청 힘드실 겁니다 라고 했던 것도 거의 이런 말을 가지신 분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진취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권장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들이 마라톤, 테니스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등산 이런 것들 절대 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쪽의 근력들이 더 강화가 되시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력들은 그만큼 더 약화가 되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제발 그거 있죠. 인도에서 유일한 마라톤 있죠. 가장 오래 걷기. 경보는 좀 빠른 걷기고 느리게 걷는 거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일 미치는 일은 느리게 걷는 거. 뒤꿈치 힘주고 좀 느리게 걷게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미칩니다. 절대로 못 걷습니다. 차라리 마라톤을 한번 하고 날지 뒤꿈치 했고 천천히요. 천천히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이게 잘 안 되시는 이유는 사실 안 되시는 겁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나에 있는 뒤에 있는 근력들이 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근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뒤쪽에 있는 근력들이 많이 수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뒤꿈치에 힘을 좀 주시고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시는 거죠. 자, 아까 봤던 이 세 분이 식구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암,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보시면 이 딸이 갑상선암에 왜 걸렸는지, 이 엄마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을 보면 그 가족이 안에 있는 좀 모습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섣불리 꺼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봤다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2주쯤 지나서 3주쯤 지나서 나와 좀 어느 정도 교제가 됐을 때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들이 가장 많이 차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딸이 좋아지고 아내가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 인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봤을 때, 자, 팔 길이가 85, 93이세요. 그 다음에 볼 사이즈가 72, 68이면, 볼 사이즈가 72, 68이면 어떻게 돼요? 볼도 상당히 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 찍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모양 어떠세요? 틀리시죠? 그러면 이분한테는, 허리가 안 좋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내가 탁 던지죠. 근데 이분은, 나는 아픈데 하나도 없는데요. 라는 장군상이십니다. 이렇게 거대한 거의 키도 190 정도 되시고 그러셔서 이런 것들이 CR이 안 먹히세요. 왜냐하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체격이 탁 좋으셔가지고 운동이라고 딱 써져 있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통증 기관들이 약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근육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통증이 느낄 새도 없이 항상 이렇게 활동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변화가 크다. 그렇게 5분 뒤에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근육이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8월 26일 날 2달째 딱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틀려지셨죠. 발 길이 85, 93에서 발 길이 91, 92로 완전히 틀려지셨죠. 볼 사이즈는 여전히 조금 차이가 나십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피로감을 못 느끼신다는 거죠. 허리는 예전에도 안 아팠지만 피로감이 안 느껴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기골이 장대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가 잘 안 들어가집니다. 안 들어가지지만 이렇게 바뀌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금방 인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발길을 재는 게 조금 이렇게 앉아서 재면 고객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나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까지 푸스켓만 찍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발길을 재야 되겠어요? 안 재야 되겠어요? 딱 재시면
정확하게 아 진짜로 이 신발을 신으면 발 사이즈가 틀려지는구나.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기능성 신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면을 받고 있고 기능성이라고 하면 그거 사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고 그거는 네 말로 내가 했지 내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성이라고 얘기하면 내 몸이 편한 신발이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달라지는 게 아니라 편한 신발을 가지고 계속 기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 나도 신어봤어. 그거 나도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배척을 당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푸스캔을 하실 때 내가 이걸 들고 나가면 진짜로 우리 부산의 김양훈 씨처럼 바로 이렇게 다 성공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로 성공을 하면 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고객의 컴플레인에 내가 이 사업을 그만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근데 내가 이것들을 푸스캔을 꾸준히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푸스캔을 하시고 발 그리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체질화가 되시면은요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을 해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객과 비슷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항상 보시고 숙지하시고 또 많이 찍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시피 이거는 제 데이터입니다. 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배진의 케이스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내 케이스만 못합니다. 내가 3번 찍은 것만 못해요. 내가 지금부터 찍으시는 분들 3명, 4명이면은요. 20명, 90명, 100명이면은요. 그 케이스들 다 기억합니다. 근데 배진이가 아무리 얘기하는 케이스는 기억을 잘 못하세요. 이건 공부일 뿐입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보다 몇 발자국은 앞서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하건 어떤 문제를 제시하건 답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만나는 건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이렇게 교육을 할 때나 두 번째 교육을 할 때 저희 신발은 어떤 신발보다 최고고 FDA C 승인 다 받았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냥 들으세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맹택 없이 2달 뒤, 석 달 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신발의 과학적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묻거든요. 과학적 근거 뭐예요? 박스에 써져 있는 FDA C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딪혀 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푸스캔을 하십시오. 내가 설명을 하든가 못하든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뿌리는 씨앗입니다. 이 사람이 신발을 사는 거는 1년 뒤에 살 수도 있고 5년 뒤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기처럼 내가 진짜 그 신발 신기한 신발을 봤어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씨앗들을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자 6월 13일 날 오신 분이신데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서 보시면 자 목이고 어깨고 허리고 골반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쪽 분 전혀 다른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죠. 네, 이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래로 좀 이렇게 확연히 쳐져 있으시죠. 그러면 찍을 때도 이렇게 확연히 쳐져 있냐?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문금에다가 발가락들을 좀 다 걸치시게 좀 세워놓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아래로 쳐지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그 다음에 애프터 찍을 때도 살짝 이 오른쪽이 쳐져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아무리 똑바로 이렇게 맞춰놔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는데 이분 발 길이를 보시면 40에 48입니다. 볼 사이즈 38에 33이시고요. 그러시면 좀 눈치챘을지는 모르겠지만 발 길이가 기신 발이 볼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발 길이가 긴데 볼 사이즈도 그쪽 발이 크시다 그러면 이분은 완전히 틀어지신 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분이 이제 하악이십니다. 그래서 하악골이 좌골신경통도 깨끗이 나왔고 지금 양악 교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악골이 제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굳으신 거죠. 이분은 그 뒤로는 다시는 이 하악 치료를 안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이쪽에 있는 부분들, 근력들이 생겨나시면서 전체적인 내 전반적인 모양들이 나타나시는 거죠. 자, 봤을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이런 발이었는데 그 다음에 애프터를 찍어보니까 이런 발이었으면 원래 이 사람은 이런 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발이셨는데 이런 발의 모양으로 애프터 때 바뀌셨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발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가지신 그분의 기질이고 모양이신데 현실이 이만큼 안 따라와 줬다는 거고 이제는 내가 근력을 받게 되면 그걸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 몸이 아파지면서 이렇게 나빠졌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발이 좋아져서 어떤 근력들이 왕창 이렇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몸의 근력은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DNA랑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약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약해졌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저희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왼발과 오른발이 한쪽 발은 35고 한쪽 발은 40이라고 우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줄자로 막 재시고 이러시는데 정말 그 200번에 한 건 정도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내가 발이 이렇게 40에 48 정도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시게 되면 이 긴 발에 맞춰서 신발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차츰 줄어들고 그 갭 차이가 줄어드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도 이제 20살짜리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봤을 때 뒤로 이렇게 많이 쏠려 있고 앞쪽으로는 거의 없으시죠. 이 앞쪽으로 이렇게 거의 없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무기력증이죠.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근데 9월 19일 날 왔을 때 이렇게 틀려지셨죠. 애가 기운이 나니까 밖에 나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이가 왜 근력에 힘이 없는지 전체적인 문제가 뭔지 왜냐하면 우리도 아프면 나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리고 나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나가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내 몸이 그만큼 밖에 나가서 영향력을 받을 만큼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엄마는 무조건 학교는 가야 되는 거죠. 학교 빠지면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달달 볶게 되는 거죠. 내가 차를 태워서라도 보내야 되고 어떤 일들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좋아졌어 뭐 이렇게 격려하는 것들 그 다음에 너 운동했구나 저 많이는 안 했는데 하루에 30분 정도 빼먹은 날도 있고요. 야 너 그거 했다는 게 중요해. 아이한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여담 차원에서 말을 하자면 내가 돈 쓰고 제일 치사한 게 아들한테 신발 사주는 겁니다. 딸은 그나마 고맙다라는 얘기를 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아들한테 돈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발을 가지신 그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딱 내가 진짜 좋은 신발이 왔는데 내가 신발 사줄게라고 하면 엄마 또 어디서 사기당해가지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쓰고 치사한 경우가 이제 아들한테 하는데 우리가 이 푸스캔을 하게 되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의 1순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여자는 엄마들 같은 경우 여자는 자식이 1순위고요. 남자는 아내가 1순위입니다. 진짜 안 믿어지시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남자가 신어서 이렇게 좋으면 우리 마누라 신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 신겼으면 좋겠다. 이게 돼요. 근데 아내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좋으면 내가 신어야 되겠다. 그렇게 좋으면 내 자녀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진짜 좋으니까 다른 신발 다른 거 뭐 신어야 되겠다지. 절대 남편은 한 5위권 밖으로 이렇게 밀려난다는 거. 인권 부분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어제는 남편분을 먼저 1순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이렇게 와서 설명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아들이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한번 얘기해봐. 그랬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엄마 사주려면 사주든가 뭐 거의 이렇게 됐는데, 이 20살짜리 여자아이의 그 변죽을 맞추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친구들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에 좀 있거나 좀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엄마가 너무 많은 곳들을 끌고 다녔어요. 부모님이 너무 많은 곳들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이거 좋으니까 해라 해봤자 여자의 스트레스의 연속성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시간을 좀 둬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자 보시면 이제 케이스 나왔죠. 모처럼 이렇게 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붙은 사람들 정도도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있는 목과 어깨 근력은 둘째 치고라도 딱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눈에 띄시죠. 하시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신다고 해서 이렇게 목과 어깨 근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이거를 좀 생활화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왔을 때 아 이게 목이고 어깨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항상 보시는 것들 케이스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의 케이스와 이 부분의 케이스가 틀리십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골반 틀어지셨겠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절단이 난 경우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안 붙은 경우지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절단이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수술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뭐 초극세 무슨 수술을 하셔도요. 인대가 하나는 끊어지고 하나의 근육들은 끊어지시게 됩니다. 그 끊어진 것들은 회복이 불가능하세요. 대신에 다른 근육이 그 부분을 옆에서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한 분들은 다 태가 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셨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방광이 안 좋습니다. 방광이 안 좋아서 이렇게 틀려지시게 되고 이 부분 보면 다른 데는 다 이어졌는데 이렇게 패이셨죠. 이렇게 패이신 분들은 좀 손상이 많이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몸은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을 타서 이렇게 딱 했는데 어딘가가 이렇게 V자 모양이 패였다든가 이쪽이 쏙 함몰이 됐다든가 아니면 너무 튀어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 있는 근력들이 늘어졌거나 아니면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뭐 좀 절단된 경우들, 그다음에 경직된 경우들 같은 그런 케이스들을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노란 것들이 많으시죠. 여기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발에서 냄새가 지독하게 났더니 몸이 개운해진 느낌이다. 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이었을 때는 이 발바닥에 그 각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노폐물들이 몸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혈액순환이 되고 몸이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노폐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가장 연약한 피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가렵고 등이 가렵고 이 허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려워지는 것들이 피부를 통해서 이 노폐물들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시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양쪽 두 개가 동일하게 찍히시죠. 자 그러시면 이분은 폐가 약하신 거죠. 근데 사람이 폐는 한 60% 손상이 돼도 잘 못 느껴요. 제일 우리 기관 중에 제일 머리 나쁜 기관이 간하고 폐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크고 널찍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 보조를 해주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건 이제 기관지가 약하다든가 기침을 먼저 한다든가 이런 쪽이 약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폐가 약하시네요 해봤자 고객하고 공감이 안 돼요. 그 대신에 호흡기가 약하신가 봐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감기만 걸렸다 하면 이쪽이 기침을 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8월 24일 날 나타내시고, 이렇게 봤을 때 양쪽 발 모양 틀리고 발 길이 틀리시죠. 그런데 이분이 9월 10일 날 오셨을 때 너무 좋아지셨죠. 자, 이렇게 좋아지시면 이분이 저한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분이 8월 24일 날 오셨다가 9월 10일 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신발을 환불을 받고 말리라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뒤쪽이 65%, 앞쪽이 35%신데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쪽이 65%, 뒤쪽이 35%입니다. 내 몸에 있는 그 분포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시면서 자, 없던 근력들, 없던 혈액순환들이, 혈관들이 벌어지면서 뚫어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저릿저릿하고 온몸이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더 아프시고 진짜 환장할 일이 생겼는데 이게 좋아지는 거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하면 무조건 오십시오. 푸스캔 찍고 얘기합시다. 이거예요.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프시다. 찍고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너도 믿고 나도 믿을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너무 아프면요. 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선 찍어 놓으면 이제 마음의 안정이 한꺼풀 되거든요. 그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들을 귀가 좀 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도 승질을 내가지고 제가 참 이때는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그 열흘치 뒤가 또 이제 다음 케이스에 있는데 9월 20일 날 오셨을 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 부분이 확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양쪽 다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죠. 근데 9월 10일 날은 차마 이분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9월 20일 날 오셨을 때도 여전히 이렇게 페인 부분들이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페이셨는데 혹시 수술한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인제서야 마음이 조금 오픈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1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골반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누워서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3번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수술 2번, 골반 수술 1번, 3번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신발을 신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부위는 더 아프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페이신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잘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신다는 거죠. 그거는 2달 내에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시면 이 부분들이 펴지시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고객들이 자기가 한번 좋아지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애프터가 너무 궁금하시죠? 근데 고객한테 빨리 오세요. 애프터 궁금하니까 한다고 해도 안 나타나시거든요. 내 아픈 기가 좀 사라지시면 고객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내가 안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발도 되게 많이 커졌네요. 저 사이즈가. 예. 발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셨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발이 길어지시거나 발이 이렇게 짧아지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그 성향적인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했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케이스 중에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는 남자분은 발이 240이셨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255셨어요. 저는 남자분한테 발이 길어지실 거라고 했고 여성분한테는 발이 좀 짧아지실 거라고 했는데 2주 뒤에 왔는데 남성분은 발이 235가 되시고 여성분은 발이 260이 되셨으니까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그래서 발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지 당신은 길어지실 겁니다. 당신은 짧아지실 겁니다. 절대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9년 차인 저도 장담을 안 하는데 9개월도 안 되신 여러분들이 장담을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시겠죠. 자, 보시면 굉장히 이런 발들이 이렇게 허리 근력들이 생기시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을 보시기 때문에 얘기를 할 건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허리 근력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내가 디스크가 좋아지신다는 거거든요.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 이렇게 척추 마디마디 이렇게 있는 이 고무 아킹,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솥의 패킹 같은 겁니다. 이 압력솥의 패킹 같은 게 이거 이름이 디스크예요. 그런데 이 디스크가 이 골반 이렇게 근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밀면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디스크 바로 옆에는 척추라는 척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력이 이쪽에서 자리만 딱 잡아주면 이거는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스크가 나았다, 허리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탈출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왜냐하면 받쳐주는 근력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담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발을 신고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근력이 활성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발을 가지신 분들이 이 신발도 신어보시고 저런 신발도 신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뭘 신어도 불편하세요. 뭘 신어도 별로 편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이다가 저희 신발을 신고 나면 이 신발 너무 좋아 하고 이렇게 눈을 띄게 되는 케이스죠. 정말 감사한 건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이런 발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케이스 참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왼발과 오른발의 모양 항상 이렇게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떠세요? 왼발과 오른발이 전혀 다른, 마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모양처럼 이렇게 서 있으시죠. 이런 발은 척추 측만입니다.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측만이시네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척추 측만이십니다. 이분이 이 신발을 신고 허리가 안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수술할 시간이 없으세요. 학장님이시라서 너무 바쁘시고 너무 힘드셨는데도 진짜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신데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신발을 신고 나서 이 신발을 신으면 너무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침대 밖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렇게 신으시면서 이불 딱 덮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분은 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 케이스들한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서 저분이 나을지 안 나을지 너무 사실 마음이 졸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내가 판매한 사람이 이 허리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진짜로 그 사람이 좋아진다고 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도 저 사람의 허리가 좀 낫게 해달라고 제발 간절히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한테 대한 기도가 되면서 관심이 가시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분은 저희 기도 없이도 그냥 이렇게 잘 나으시기는 하셨지만 보시면 2달 정도 걸리십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은 2달에서 3달 이상이 걸리십니다. 근데 수술을 하지 않으시면 2주에서 2달 정도면 충분히 낫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변화되는 시기를 느끼시는 건 2주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이분은 좀 특별한 케이스다 하시는 분들은 2달에서 3달 정도도 가시지만 이런 발 모양들을 늘 찍으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 바뀌시는 분들은 좀 걸으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CT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정확하게 나타나십니다. 척추 측만이 자리가 잡아진 것을. 그러면 의사가 뭐 하셨어요? 수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신발만 신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의사의 반응들을 좀 만나시게 되시긴 하겠지만, 제가 이런 푸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고객님하고 진단을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MRI 찍고 CT 찍고 3군데 병원에서 진단한 거를 아가씨는 5분 만에 이 기계를 통해서 말을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 푸스캔과 제 판독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된 케이스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신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항상 물어보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하는 거죠. 있을 때 이 케이스대로 이렇게 쭉 가시면
자, 이 케이스 제가 이제 대략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략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흩어진 근력들만 이렇게 보시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땐 저는 이 부분을 봅니다. 자, 보시면 엄지발가락 부분은 여기 있다면 분명히 발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발도 이만큼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데다가 이쪽 발도 이런 케이스로 나타나셨다. 그럼 이 부분은 대부분 뭘 뜻하는 거냐면요. 뇌졸중 초기증상입니다. 딱 까놓고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뭐 환자십니다. 걸어다니는 그냥 환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발을 신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시게 되시는 거죠. 어떤 케이스건 간에 내 몸에 있는 신체의 일부들이 이렇게 절단되고 떨어져 있는 케이스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죠. 차라리 엄지발가락 안 나타난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마치 이렇게 지도에서 독도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딱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면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척추측만 그대로 나타나시죠? 누구야? 아, 참. 자, 보시면 저희 사모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모님의 발이십니다. 저희 사모님이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 발이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저는 아니 왜 이런 모폴로지를 가지신 분이 이런 발이 나왔을까 이랬는데 이런 발을 가지신 분은요 그냥 한번 안아주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고 안아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분들은요 일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건 어떤 귀걸이를 차고 왔건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고 왔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내 뼈의 사골 국물까지 쪽 빨아먹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신고 나서 이렇게 바뀌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골반 모양은 돌아오지 않으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 있던 상태고 신발을 아무리 신어도 이렇게 안 달라지신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근데 케이스를 그냥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지시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신 분들 가끔 오십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당신은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이분이 내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한 케이스지만 꼭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하셨더니 지금 2013년이잖아요. 1927년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가시더니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5,000원을 저한테 주시길래 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은 내가 아픈 얘기를 털어만 놓으시고 내가 듣기만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진짜 그러셨을 것 같다고 끄덕여만 주셔도 상당히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시라는 거죠. 거의 무슨 유령도알 같죠. 그냥 무슨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가지신 분은 거의 혈액순환이라는 게 없어요. 내 몸에 있는 부분들은 이걸로 하나로 지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런 발을 가지신 분들이죠. 자존심 굉장히 세십니다. 얼굴에 자존심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가 아프시죠 해봤자 CR도 안 먹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신발 신겠다 가면 신으시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스스로 느끼실 때까지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좋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안아줘야 되는 분이죠. 안아줘야 되는데 얼굴에 자존심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얘기를 해봤자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애프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고 눈으로 바로 보여주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애프터 테스트에서 보여주면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사는 거고 인정을 안 하면 안 사시는 거죠. 자,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골반의 모양 완전히 좀 틀어져 있고 양쪽에 있는 모양 완전히 틀어져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발 길이가 35, 36, 40, 40이세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허리가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허리가 아프시겠죠. 근데 허리가 아픈 적이 없습니다. 이 발은 제 발입니다. 자, 이 발이 제 발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요족은 공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제 성격 얘기하면 다 거의 한 80%는 수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여기에 있을 때 위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케이스가 위가 그 위금 무력증 판단을 받을 정도로 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신발 신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 패인 게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소화가 굉장히 잘 되지만 이렇게 위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 있는 사람들은 위금 무력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의 전체적인 장기도 다 근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뼈가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뼈를 잡고 있는 이 근육이 수축된 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 신고 키 컸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키가 큰 게 아니라 수축된 근육이 제자리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 신발 신고 나시면 허리가 이렇게 펴지시기 때문에 키가 커지신 것처럼 1, 2cm라도 커지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저렇게 늙음아간 나이에도 키가 커지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작아지시고 나이가 들면 키도 작아져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근육들이 수축이 되고 이렇게 줄어드시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지시게 되기 때문에 키가 작아지시지만 사실 근력 자체는 이렇게 펴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근력들이 좋아지신다 그랬을 때 위나 장기라든가 이런 장기를 갖추고 있는 근력들도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제 케이스는 좋아졌는데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흘리셔야 됩니다. 내가 위금 무력증이 나왔으니까 당신도 위금 무력증이 나을 거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는 전체적인 뼈와 근 골격계를 보고 그게 좋아진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있는 내장 장기까지 건들면 진짜로 우리는 노벨 의학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발이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도 이 발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발의 모양은 아니죠. 지금 제 발의 모양과는 지금 또 확연히 틀리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으시죠. 이렇게 돼서 제가 좌골신경통 때문에 걷는 게 거의 일자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부리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때쯤 되니까 제가 좌골신경통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가 좌골신경통이 좋아졌구나 라고 느낀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좌골신경통이 너무 심한데 이것도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던졌는데 내 좌골 어디 갔어? 진짜로 좋아졌네? 라고 제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저는 2달 얘기합니다. 족저근막염 낫지 않으시면 제가 2달 뒤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저 2달 금방 갑니다. 2주에서 2달 진짜 별 케이스 아닌 것 같지만 금방 가거든요. 근데도 저는 이제까지 환불해 드린 케이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안 신으셨다면 안 좋아지시겠지만 신고는 절대로 안 좋아지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로 이제 기약을 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시간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케이스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내가 아는 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발이 어떤 건지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발만 계속 바라보시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발은 눈에 금방 보이신다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만 계속 보시면 정상적인 발은 안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풋스캔을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정말 건방지다, 싸가지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봤을 때 단점을 찾으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증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9년 정도 됐을 때는 이거에서 좋은 점들을 미리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근력을 가지셨네요. 그랬는데 이렇게 약해지셨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냐면 기능성 신발이 들어온 것들이 신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교정부로 들어와서 기능성 족부 의학이 발달이 된 게 보시면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병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성형외과 다 줄어들습니다. 대신에 전부 다 척추병원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기능성들, 그 다음에 허리에 좋은 속옷들, 뭐든지 이렇게 다 생겼고, 저 골다공증에 좋은 약들도 어마무지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관련 병원만 무지막지하게 생겨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걷는 운동을 10년 동안 보시면 마을버스가 집 앞 구석구석까지 간다는 거죠. 걸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가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 차를 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전체적인 근력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어제 어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위에서부터 뼈를 맞춰서 내려가는데 이 신발은 왜 밑에서부터 내려오냐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내 몸을 가장 많이 지탱하고 있는 거는 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발을 처음 대시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발 그릴게요, 발을 내놓으세요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십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리고 발을 그린다는 것 자체도 한 가지 일로서 느껴지시는데요. 신발이 많이 발달한 나라가 보시면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독일하고 일본의 공통점은 뭐냐? 생체의학을 했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발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동남아 쪽도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족부 의학이 발달이 된 거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뜻하는 거냐면 닥터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이 족부학에 대해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족부의학 닥터보다도 저는 제가 더 잘한다고 자부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것 쪽에서 이렇게 쭉 전체적인 내 발의 전체적인 모양을 본다는 거죠. 제가 간호사라서 제가 현대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해가 좀 더 하기가 쉬울 뿐입니다. 이게 저 사람하고의 케이스는 너무 틀려. 나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각자의 성향에 맞게 다 틀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과 이영수 집사님이 설명하는 방식, 박용호 집사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거는 내가 가진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을 마주치게 되는 것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베이직만 배우시면 되고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내꺼화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건 내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고 내 몸에 있는 노하우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말하는 그 노하우는 절대적으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풋스캔을 그리고 발을 그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포가 없으면 애프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빴던 발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신발은 지금 제가 만난 것 중에는 저희 신발밖에는 없지만 뭐 좋은 신발 나타나면 이제 제가 조금 인정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고 또 내 자신한테 확신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셔야 되고 익숙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발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잘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전 지금도 고객을 만나면 조금 긴장되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늘 제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좀 더 오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는 1대1로 이렇게 만나시는 게 좋고, 3명, 4명, 5명 만났을 때는 신발을 판매하는 건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2명 이상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만났고 1대2로 만났을 때는 내가 신발 판매하기가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답해드리지 않습니다. 푸스캔 찍고, 이렇게 핸드폰 요새 잘 돼 있으니까 그 푸스캔 딱 찍고 발 사이즈 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라든가, 이분이 어떤 컴플레인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걸로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얼굴도 못도 안 본 상태에서 왜 그럴까요? 라고만 하신다면 저는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정말 뭐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먼저 간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부딪혔을 때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히시고 많이 힘드시고 많은 컴플레인들을 들을수록 내가 더 많이 단단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제가 푸스캔 교육을 마치고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